네, 안녕하세요. 재테크한 곤돌이의 곤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셨던 종목들을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실리콘투라는 기업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거 종목 분석 이제 리스트 받고 나서 이 영상 찍기 전에 미리 한 번 더 체크하고 기업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실리콘투가 오늘 상한가 가면서 주가의 상승이 되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기업 분석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것 중에서 실리콘투라는 기업이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분석하면서 나도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할 정도로 되게 괜찮았는데, 네, 이제 영상 찍고 나서 한번 좀 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실리콘투라는 기업이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왔으며 어떤 부분 때문에 주가에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소리 없이 강한 화장품 대장주 실리콘투. 저는 사실 실리콘투라는 기업을 그 종목 분석 요청해 주시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뭐 한두 번 들어본, 이름 들어본 정도였지, 어떤 기업이고, 왜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가에 상승이 있는지 잘 몰랐었던 부분인데, 기업 공부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영역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실리콘투의 최근 이슈랑 체크,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가치 평가 및 차트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구독자 요청 영상이기 때문에 요청하신 분은 네, 의무적으로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투의 주주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얻어갈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일단 실리콘투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한번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 회사인데 그 실리콘투라는 기업은 이 화장품을 해외에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한국 국내 화장품을 해외 매장을 두고 해외 물류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지점을 두고 그 특히 미국의 지점을 두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구가 아니라 역직구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국내 화장품을 해외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사는데 그 생산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외 거점에 다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K뷰티를 국내 그 이제 해외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쉽게 접하면서 그다음에 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사업 모델이라고 해서 해외 전부 다 물류라든지 운영 대행이나 매장들을 다 입점해서 판매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게 가장 차별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랑 사업 모델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저는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냥 화장품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지화 전략, 요게 핵심이죠.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실리콘투, 물류의 현지화, 영업도 현지화, 그 다음에 매장도 현지화해서 아예 그냥 그 미국에 지점 만들어 갖고 그냥 자리 잡아서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화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그냥 애초부터 글로벌을 타켓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제일 비중이 넓어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뭐 쭉쭉쭉 나와 있는 부분인 건데 특이한 게 보면 화장품은 중국에 관한 이제 수출 비중이라든지 중국인들이 이제 사가는 그런 매출 비중이 큰데 그 실리콘투는 미국이 가장 매출 비중이 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소비에 영향이 입어서 이제 그 화장품 업계가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왔지만 근데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거나 적은 VT라든지 VT는 반대로 일본이었다 맞죠? VT는 일본. 그러면 실리콘투는 뭐다? 미국이다 미국. 네. 미국. 네. 미국에서 매출 비중이 높다. 그래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얘네 실리콘투가 이제 만든 브랜드가 뭐 많이 있더라고요. 뭐 조선미녀부터 해갖고 쭉쭉쭉 나왔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그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이런 브랜드가 있다라고 해서 뭐 조선미녀가 제일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나오네요. 이런 화장품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현지화 전략. 현지에 다 거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 2차 전지 반도체 공장을 그냥 미국에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기업에게 파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이라든지 오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실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우리 장땡이 아니라 광땡이다, 광땡. 네, 화장품 섹터는 실적이 장땡이 아니라 장땡보다 더 높은, 네, 광땡이다, 맞죠? 네, 광땡이다. 자, 보시면 이번에 실리콘2의 1분기 매출이 어떻게 나왔냐면 매출액이 거의 1,500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 갖고 158.4% 정도 상승을 했고, 컨센서스가 1,1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분기 매출이 1,100억 원 나올 것 같았는데 1,5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뭐 서프라이즈죠. 맞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94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동기 대비해 갖고 297%나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컨센서스는 예상치입니다. 네, 증권사에서 예상한 이 기업이 이렇게 실적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치가 130억이었는데 거의 뭐 2배 이상 많이 나왔다, 맞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실리콘2가.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 큰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보면 왜 실적이 잘 나는지 보면 일단 매출 상승률 이상으로 마진 개선이 높았다. 네, 왜냐하면 매출은 뭐 예를 들면 뭐 1,100억 원에서 1,500억 원, 그다음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한 뭐 158% 정도라 치면 영업이익은 뭐 297%로 해서 매출이 올라간 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품의 매입 단가 협의 시 실리콘2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단가를 조금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판매한다 하더라도 마진을 많이 남기고 있다. 그러니 얘네 같은 경우가 실제로 판매라든지 이 얘네들의 화장품을 찾고 있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얘네가 그런 점에서 좀 단가의 우위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라고 생각하는 예상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거는 그 24년 1분기 말 기준의 재고로 인해서 재고를 한번 체크해 보면 이제 33%가 전 분기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얘네 시스템 자체가 어떤 거냐면 전량 사입 후 매출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만큼 수요가 있을 것 같으면 재고를 들여놓는다는 말이에요. 수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요가 이렇게 낮게 예측되면 얘네들이 재고를 안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 형태 자체가 재고를 쌓아놓고 수요가 먼저 생기면 그 다음에 재고를 쌓아놓고 그것을 판매하는 이제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재고가 증가한다는 말은 2분기 실적의 성장을 예측한다. 그러니까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많은 수요와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품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재고를 쌓아놓는다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분기보다도 2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 평가 및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일단 2024년도, 25년도, 26년도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예상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리콘2에 보면 매출액이 지금 5,400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740억 원인데, 네, 이미 그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보다는 아마 네,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24년도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그러면 요거보다 당연히 높고 25년도 요거보다도 점점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냥 일반적인 예상치를 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업의 크기 캐파를 볼 때는 시총을 보는 게 중요하죠. 1조 5,852억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얘가 주가잖아요. 주가인데 얘가 지금 적정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얼마를 이제 그 인정받아야 얘네가 적정하게
가치 평가를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말하죠. 도리플로 계산하면 된다. 그럼 24년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물론 요 영업이익과 매출액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높게 나올 거지만 예상치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1조 5천억 원 정도고, 매출액이 아까 5,4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얘로 시총을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2.93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리필 기준으로 봤을 때 1에서 2 사이에 나오는 게 사실 주가가 조금 저렴하게 싸게 평가돼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고, 영업이익으로 계산해봐도 얘는 21.42가 나옵니다. 도리플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면 10에서 20 사이의 숫자가 나오는 게 적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 지금 오늘 주가 크게 상승하기 전에는 얘네 도리플로 돌려보면 그 바운더리 안에, 밴드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가치였던 부분인데, 최근이 아니라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 25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얘는 한 이 정도 나오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5.24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25년 기준으로 얘는 앞으로 성장하고 이 정도 실적은 조금 꾸준히 낼 것 같으면, 얘네 주식 같은 경우는 미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가치를 미리 땡겨와서 반영해서 내가 투자하는 부분인 거겠죠. 그러면 내가 25년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관점이고요. 물론 24년도 기준으로 본다 할지라도 요 정도 수치면 물론 주가를 좀 더 저렴할 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은 기업이었다,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는 그렇게 크게 볼 그건 없는데, 보면 어쨌든 얘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얘는 주봉이니까 실리콘2가 주가가 이렇게 크게 이제 올라줬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기업은 신고가예요, 신고가. 신고가 쓰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얘네는 지지랑 저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얼마까지 올라갈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그 다음에 탄력받았으면 어차피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심리가 신고가 종목은 높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 신고가 차트고, 또 이런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런 차트는 굉장히 좋게 보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현재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보면 기업의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그런 차별화된 플랫폼 전략,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차트로 봤었을 때도 나쁘지 않았다. 신고가 차트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 재무적으로나 앞으로 성장성이나 네, 다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번외로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면, 수급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관점이다 보니까 좋았던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도리플 기준으로 보면 밸류가 조금, 네, 메리트가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죠. 네, 그래도 25년, 26년 내가 이거 실적 감안해서 투자한다. 그 다음에 아니면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도 비싼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는 실적이 광땡이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얘네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되게 이렇게 진짜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2분기 실적이 지금 재고량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분기, 3분기 실적들은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화장품 섹터는 실적이 광땡이기 때문에 주가는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가 차트는 지지와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쓰는 종목들은 함부로 파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고가 쓰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매도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좀 촬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러분들 매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다 고점에서 팔고 싶은데 어디가 고점인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렇게 신고가 쓰는 차트의 종목을 이제 매매하거나 이제 팔고 나올 때는 그냥 추세가 깨지면 부분 매도하거나 아니면 다 정리하시는 게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제 계속 신고점이니까. 네, 그래서 밑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2에 21선이 깨지면 뭐 반 정도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금은 다 뺀다든지 그래서 수익 난 걸로만 갖고 간다든지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장은 네, 부분 매도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 먹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리콘2 네, 저희가 볼 때는 차트나 재무적인 부분이나 기업의 가치나 비전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뭐 손색 없이 네, 조금 완벽한 기업이었다. 네, 다만 네, 밑에서 더 잡았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영상 참고하셔서 실리콘2 네,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의 그 이제 종목 추천이 아니라 네, 이 기업 좀 분석해 주세요 하는 것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올릴 거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